안녕하세요. 이슈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여행 준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스페인 가신다는 구독자분이 계셔서 유럽 여행, 특히 스페인에 맞춰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자, 우리가 스페인을 가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가지만 그 나라의 기후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를 해 가게 되고, 특히 그 맛집 정말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이 맛집과 또 그 나라의 정치와 정서와 문화를 정말 200%, 300% 흠껏 적시고 오려면 바로 현지인처럼 다니는 게 가장 그 여행을 즐기고 왔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양 국가를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래도 거기서 조금은 살고 있는 현지 동양인 같아 보일까? 최대한 그들과 좀 동화되어서 오려고 그 아웃핏 챙겨갈 때 신경 많이 쓰시죠? 추러스도 되게 맛있겠네요. 옷을 어떻게 준비를 해 가야 할 것이며, 그리고 기타 필요한 정말 에센셜한 소품들, 그리고 그 옷에 맞춰서 입을 수 있는 속옷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이 되면서 그간 추웠던 낮 온도가 21도를 웃돌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밤낮으로 일교차 때문에 조금은 쌀쌀하지만 기다렸던 여름 옷들을 하나 둘씩 꺼내 입어보고 있습니다. 긴긴 겨울만큼 길고 길었던 코로나 이동 제한이 풀리면서 올해는 해외 여행 계획 세웠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요. 특히 그간 단거리 위주로 짧게 다녀오던 것에 반해 올해는 장거리 유럽 여행 코스가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여행은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유럽 여행은 아직 낯선 곳들이 많죠. 그래서 여행 룩도 미국은 좀 익숙한 반면 유럽 여행 룩은 아직도 뭘 입어야 좋을지 감이 안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은 유럽 여행에 심플하고 가벼우면서도 활용도 높은 아이템들과 또 필수 아이템, 또 꿀팁 등을 자세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 우리 다시 만나요. 일단 유럽 현지인처럼 보이기 위한 코디룩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좀 쉽지 않죠. 물론 우리는 동양인이라서 누가 봐도 유러피언 같진 않겠지만 적어도 현지에 산지 좀 된 동양인 정도로는 보여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겠죠. 너무 이방인 티나면 꼭 외국인들만 노리는 소매치기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미국인들은 영국 가서는 영국 악센트 쓰려고 노력하고 유럽 가서는 또 너무 미국 스타일로 튀지 않게 입으려고 하고, 반면에 한국은 또 너무 유교결 문화가 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해외여행 때 한국서는 옷을 못 입어볼 옷들 같은 거를 잔뜩 사가서 여행객 티 다 내면서 화려하게 코디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죠. 제가 일부러 대비가 선명한 이미지 2장으로 골랐는데 왼쪽은 미국 패션과 오른쪽의 유럽 패션에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모자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베이스볼 캡보다는 책 넓은 밀짚 모자 같은 걸 더 주로 쓰고요. 또 이런 식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여행 패션, 짐 싸는 법,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사진처럼 푸대자루 같은 롱 스커트나 아니면 등산객 아재룩 같은 개인의 취향이지만 저는 절대 피하라고 권해드립니다. 국가망신 이런 건 아니고 그저 그냥 TPO에 따른 드레스 코드, 적절한 코디룩을 중시하기 때문이죠.
일단 5월에서 8월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날씨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은 좀 더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정장과 캐주얼 두 가지 룩이 가능한 원피스 두세 벌만 잘 가져가도 휘뚜루마뚜루 대충 입어도 사진 다 잘 나오고, 또 가볍고 통기성도 좋게 다닐 수 있어요. 또 작은 캐시미어 니트 하나만 아우터로 걸쳐주면 살이 드러나면 안 되는 성당 같은 곳 입장할 때라든지 뭐 그런 좀 규격을 갖춰야 되는 곳에서 난처할 일이 없어서 좋습니다. 일단 미니 드레스로 볼게요. 한국에선 이렇게 무릎 위나 중간 길이의 드레스를 원피스라고 하나로 퉁쳐서 부르죠. 이런 종류의 원피스는 구김도 안 가고, 또 욕조에서 슥슥 손핀으로 빨아도 쉽게 세탁도 가능하고요. 또 건조도 빨라서 여행용으로는 최고입니다. 저는 보통 이런 미니 드레스 두세 벌 정도 짐에 꼭 싸가요. 청바지 하나 이렇게 해서 레스토랑이나 호텔, 성당, 뮤지엄 같이 이런 구성으로 짐을 싸면 아우터는 그런 데 다닐 때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도 의외로 꽤 보수적이어서 허벅지 다 드러나는 팬티 같은 슈트 입고 다니면 벗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트 입으실 바에는 차라리 미니 드레스 입으실 것을 좀 더 추천드릴게요. 안전한 게 제일이니까요. 그리고 기왕 해외 나가셔서 베스트샷 남기시려면 외국 쇼핑몰 원피스로 구입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외국 쇼핑몰에서 산 걸로 가져가시던가 아니면 현지에서 사 입으시는 게 더 좋아요. 이게 한국적 정서의 한국적 디자인의 옷들은 외국의 건물, 조도, 주변 환경과 좀 안 어울려서 이상하게 위화감 생기고 또 이상하게 뭔가 좀 어딘가 촌스럽더라고요. 정 모르시겠다면 그 나라에 있는 자라 매장에 가시면 됩니다. 외국은 어차피 조도와 하늘이 높아서 이렇게 화사한 패턴이나 색상의 원피스가 좀 더 잘 어울려요. 하나도 튀지도 않아요. 그리고 미국이라면 데님의 크롭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스키니 팬츠 이런 식의 코디가 더 예쁘겠지만 우리가 갈 곳은 유럽이니까 DPO에 맞춰서 코디해 주세요. 이 사진처럼 허리선에 컷아웃 들어간 것은 바닷가 같은 데서, 아니면 또 왼쪽, 오른쪽에 드레이프가 화려하게 들어간 옷은 극장이나 박물관, 레스토랑 등 갈 때 격식에도 맞고 또 예쁘게 보이게도 입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신 원피스 여행 가서 입으시려면 출국 전에 헤어샵 가셔서 구름펌 같은 거 미리 웨이브 파마 해서 가세요. 여행지 가셔서 덥다고 그냥 이렇게 하나로 질끈 묶고만 다니면 이런 드레시한 원피스와도 잘 안 어울리고 그냥 한국 아줌마 같아요. 샵 위치에 따라 시세 차이는 있으나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싼값은 아니지만 평생 볼 사진이니까 이 정도 좀 투자하셔도 나중에 사진 보며 스타일리쉬 말 듣길 잘했어 이런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고마워하실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오프숄더 종류나 다리가 훤히 나오는 디자인은 태닝도 미리 해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여행 한번 나가는데 준비할 게 엄청 많죠. 한국은 태닝 문화가 없지만 서양, 특히 백인들은 돈 없어서 꼭 집에만 처박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허연 피부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구릿빛 피부 만들기에 공 들이는 겁니다.
요즘 태닝샵도 10회권 한 10만원에서 2만원, 20만원 정도 하니까 태닝 로션은 그냥 기본값이니 싼 거 쓰셔도 되고요. 시간 여유 있을 때 바짝 구워서 가세요. 그럼 나중에 사진 보면 또 저한테 고마워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원피스에 매치할 미니백, 파우치 같은 거 작은 거 하나 준비해 가시고요. 사실 이게 코디로서는 아무리 우리가 현지인처럼 꾸며도 어쨌든 티는 나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소매치기를 제일 조심해야 해서 크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요. 유럽 여행 시엔 무조건 복대. 아시죠? 또 타이트한 옷을 입을 경우에는 브라컵 안에 넣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돈 꺼낼 때마다 화장실 오가는 게 좀 문제라 좀 불편하긴 하죠. 롱드레스, 맥시드레스도 보실게요. 롱드레스는 길게 치렁치렁 떨어지다 보니까 좀 너무 드레시해서 차라리 타이트하게 입는 게 좀 더 캐주얼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끈다리 원피스처럼 이렇게 시원시원해 보이게 입던지, 뭐 한국에선 좀 눈치 보이는 터틀넥 같은 것도 원 없이 여행 가서 입고 와도 좋고, 또 예뻐서 모아는 뒀지만 이렇게 너무 허연 컬러는 세탁도 어렵고 오염도 쉬우니 참고만 하세요. 여행용이니 실크 말고 공단, 쉬폰, 폴리, 원단 이런 걸로 입으시고 가볍고 예쁘게 편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원피스 입으면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속옷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다 알려드려야죠. 제일 편한 거는 저는 그냥 태닝용 비키니 블랙으로 사서 원피스 속에 레이어링 한 듯이 입고 다녀요. 이게 브라끈에 크게 개의치 않는 외국에서는 뭐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고 뭐 남의 눈 거슬리지도 않거든요. 무엇보다 해변가 도시들은 또 셀피들도 다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뭐 블랙 태닝용 비키니 꼭 챙겨가세요. 이렇게 사진과 같은 종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좀 별로였어요. 그다지 실용성도 없고 비싸기만 하고 착용해도 불안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이렇게 하프컵 끈없는 이런 아이들로 씁니다. 밴드에 실리콘이 덧대어져 있으면 잘 안 흘러내려요. 뭐 물론 그래도 계속 늘어난 고무줄 바지처럼 이렇게 축혀서 올려 입어주는 수고는 하셔야 합니다. 저희 이슈님 중 한 분이 6월 스페인 여행 준비한다 하셔서 특별히 스페인 위주로 맞춰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스페인 일주일 살기의 경우는 이렇게 한번 짐 싸보세요. 제가 소개해드린 원피스 중에 5장 정도 고르시고 캐미셜 나시탑이나 크롭탑 2장, 아니면 슈츠 무릎 길이 오는 거, 그리고 하이힐 포기 못한 분들은 이런 외지힐 정도까지 해선 합의를 좀 보시고요. 적당히 책 넓은 모자, 야구 모자 아니고, 그리고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신발은 전에도 소개해드렸듯이 신고 벗기 편한, 또 통기성도 좋은 슬립온 스타일, 스니커즈 스타일로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저의 경우는 그냥 운동화 신고 다니는 게 발에는 제일 좋더라고요. 발 건강도, 척추 건강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호텔, 숙소나 기차, 숙박 등엔 기온차가 아침, 저녁으로 심하니까 꼭 얇고 따뜻한 라운지웨어 같은 거 준비해 가세요. 양말은 샌들은 절대 신지 마시고, 장시간 걷고 앉아있고 해야 하니까 압박 스타킹 꼭 챙겨 가시고요. 이게 정맥순환에 굉장히 좋죠. 이전 영상에 제가 압박 스타킹을 어떻게 싸고 좋은 거 사는지 그 방법 소개해 드렸으니 참고해 보세요. 그 외에 자잘한 필수품은 사실 몇 개 놓치고 와도 동네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니까 패스하고요. 자, 수영복 중요합니다. 수영복이 TPO에 꼭 맞춰서 입어주셔야 돼요.
정말 이런 선수용은 실내 수영장용, 그리고 이런 아줌마 수영복 같은 거는 실내랑 야외도 가능하고, 이렇게 완전 비키니는 비치용으로 아니면 태닝용으로 입어주세요. 비키니를 입어야 되는데 그 위에 티셔츠를 입거나 뭔가 가린다고 뚫뚫 싸매고 이러면 그게 오히려 더 좀 부끄러워요.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래시가드 입고 티셔츠 걸치고 이런 게 더 비매너입니다. 해변가에선. 아셨죠? 자, 스페인에서 이렇게만 하면 현지인 같아 보인다. 자, 볼게요. 야구모자 안 쓰기, 그리고 플립플랍, 쪼리 안 신기, 레깅스 입고 돌아다니지 않기. 이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로고 크게 박힌 그 현지 관광룩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한껏 멋낸 스웨트팬츠 패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개인의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 뭐 참고는 해볼만 하지만 그닥 현지인 같지 않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빠이.